안녕하세요. 노무법인 CMB의 이금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노무관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가맹점은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맹점에서 노무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가맹본부 차원에서 이 가맹점에 대한 노무관리를 어떻게 상생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왜 노무관리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가맹점에서 늘상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면은 직원 7명을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주방장이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 점주하고 다툼이 있어서 점주님 입장에서는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다가 실제 주방장이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이제 진정을 한 거죠. 그 진정 내용이 부당해고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됐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 이제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하다 보니 결국에 노동부에서 해고 예고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연차 수당, 그 다음에 연장 근로 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돈이 1,8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웬만한 가맹점에서 1년 동안에 종합소득세 되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추징을 받는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한다고 하면 가맹점 점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맛이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맹점에서 사소한 거지만 노무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이게 4대 보험료와 관련된 추징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맹점에 가보면은 근무하는 직원들이 4대 보험이라든지 이쪽에 가입을 안 하는 사례, 즉 4대 보험료 납부하는 돈이 아까우니까 나는 4대 보험료 가입을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 직원한테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경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근로소득세로 신고를 안 하고 3.3% 즉 뭐 자유지급 소득자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국세청에다가 인건비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공단에서도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 이게 자유지급 소득자로 해서 3.3% 세금 신고를 했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몇 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어떤 유사한 금액이 계속 신고가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근로자다. 근로자인데 4대 보험에 가입 안 하기 위해서 3.3% 신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소득 신고한 사람의 보험료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직원 3명에 대해서 3년 보험료를 추징을 했는데 700만 원이 나온 거죠. 이게 보험료는 소급해서 추징을 하게 되면 3년을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산재 보험료를 체별을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공단에서 추징할 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까지 같이 사업주한테 추징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한 3년 전 또는 2년 전에 근무했던 직원인데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직원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맹점에서 노무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주들한테 대한 어떤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가맹본부에서 신규 가맹점이 오면은 뭐 가맹점 개설 시에 어떤 기초 노무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계약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로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맹점주분들이 본사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았으면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규 가맹점은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가맹점 같은 경우는 또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어떤 경우도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가맹점들이 노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고용노동부라든지 이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노동부에서 이제 정기 근로감독을 할 때에 브랜드가 있는 가맹점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노무관리 지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육이라든지 각종 계약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해서 가맹점에 대한 어떤 노무 이슈가 해결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가맹료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가 직원 채용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해야 되고 매장 관리도 하다 보니까 노무 관리를 할 여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맹점이 뭐 장사가 정말 잘 돼가지고 뭐 시급도 많이 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뭐 영업이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맹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 이제 노동 사건을 보면은 요즘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우리가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한부를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과태료가 한 사람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노동부나 이쪽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는 직원 한 명당 약 한 5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교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을 한 5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5명 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고 교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50만 원 곱하기 5명이니까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최저임금,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그 다음에 해고수당. 즉 해고수당 같은 경우는 직원을 해고를 시킬 때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 전 해고 예고가 면제가 되지만은 입사한 지 3개월 이상 된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해서 한 달치의 해고 예고 수당을 또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부당해고, 퇴직금, 4대 보험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에서 이런 어떤 노무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은, 첫째, 간접 비용 절감 방법. 이것은 우리나라 가장 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이 가맹점의 세무 노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으로 계약을 추진을 해서 노무 세무를 맡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등 간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즉 우리가 세무 노무를 가맹점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맹본부에서 전략적으로 계약을 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노무 세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운영되고 있고, 두 번째는 가맹점주 전용 노무 콜센터를 또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지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언제든지 전문가들한테 이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맹점주님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사업주를 위한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맹점주 전용 노무 콜센터를 본사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맹점의 이제 전자문서화. 가맹점주들이 보통 근로계약서라든지 급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무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전혀 없는 거예요. 잘 보관도 안 돼 있고, 그런 경우도 전부 다 과태료고 실제 사건이 문제됐을 때에 가맹점주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적 의무. 이것도 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 되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맹점에서 이런 법적 의무 교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본사에서 체계적으로 알을 잡아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본사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도 좀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이제 가맹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어떤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 노무관리 전략의 최종 목표는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맹본부가 그동안에는 물품 공급이라든지 가맹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신경을 썼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노무라든지 세무라든지 아니면 특허라든지 본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의 이제 노무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